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정용의 경매 교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제 경매 기초과정 제3강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제 실질적 경매 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매하게 되면 이제 실질적 경매하고요, 형식적 경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실질적 경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채권 채무가 있어서 채권자가 돈 받을 권리가 있어서 경매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하는 것이죠. 이제 반대로 이제 형식적 경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주고받은 채권 채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산 정리, 상속인들이 이제 형제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죠. 그럼 상속인들이 남은 재산을 가지고 서로 지분으로서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그 상속인 중에 일일이 누군가가 공유를 이제 나누자.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팔지도 못하고 부적합하니까 불만이 많죠. 그래서 우리 지금 상속받은 재산은 다 같이 나눠 갖자라고 이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환가죠. 각자 재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형식적 경매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유치권자가 자기가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점유를 해야 되니까 부담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빨리 채권을 이렇게 변제받고 싶어서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이기, 채권 채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이지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가서 빌려받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채권 채무가 없어서 하는 걸 갖다 우리가 형식적 경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경매 이제 3강인데요. 실질적 경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의 경매하고 강제 경매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 경매라고 하는 것은 임의 경매하고 강제 경매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임의 경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채무자의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를 갖다가 우리가 임의 경매, 강제 경매는 이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 권한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해서 이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을 강제 경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임의 경매는 특정 재산이라고 표시를 했고 강제 경매는 불특정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임의 경매라는 것은 이미 담보권이니까 채무자가 이제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은행에다가 돈을 조금 빌려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니까 은행에서 이제 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특정되어 있죠. 여기에 담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특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채무자가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토지도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게 되면 아파트에다가 담보를 설정해서 돈을 빌렸는데 이걸 갚지 않으면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선택적으로 해서 이거는 아파트, 상가, 토지 아무거나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이미 거기에다가 해당 부동산에다가만 특정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담보를 설정해서 대출을 받았다면 여기 이 물건에 대해서 채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물건만 경매 신청해서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지 전체 재산에다가는 받을 권리가 없다. 그래서 임의 경매는 항상 저당권 설정이니까, 담보 설정이니까 특정 재산에 대해서만 경매권이 있다, 신청권이,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될 것 같네요. 반대로 강제 경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권이죠. 집행권이라는 것은 민사집행법에서 집행할 수 있는 정당한 어떤 권리를 갖다 집행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강제경매라는 것은 임의경매하고 다른 것이 이 당사자끼리 서로 이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해요. 돈을 빌리는 계약. 그러면 1차 이제 주된 계약이고, 그걸 갖다 담보 설정하기 위해서 하는 계약이 근저당 설정 계약, 부수적으로 하는 계약이죠. 종된 계약인데, 이 근저당 설정을 하면서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약속 날짜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담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임의적으로 처분해서 가져가라, 내가 돈을 못 주면, 반환 못 해주면 이거를 경매 신청해서 해소해 가라라고 당사자끼리 서로 약속을 하는 게 임의야, 임의. 그죠? 임의경. 그래서 임의경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강제는 국가가 개입하는 게 강제예요. 강제로 재산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데 담보가 없어요. 물적 담보가 아니라 신용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강제 경매라는 것은 거의 다 지인 간에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형제 자매 간에. 그러면은 이제 차용증을 이제 건너받고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린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이죠. 법률용어로.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용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물적 담보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국가로부터 정말 돈 주고 받은 것이 사실이 확인을 해요. 사실관계가 있는지를. 그래서 그거를 국가에 어떤 구제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통해서 돈을 빌렸는데 이 사람이 갚지 않으니까 이를 돈 받게 해달라고 이제 소송을 해서, 근데 그걸 민사소송 하는 거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든가 뭐 자연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민사소송에서 이제 이행하라라는 피고는 원고한테 금은 1억을 지급하라라고 이제 법원에서 이제 이 판결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민사소송의 이행 판결문이에요. 그걸 가지고서 다시 이제 집행법원에 민사집행법원에 와서 그 확정 판결을 받은 걸 채권을 가지고서 법원으로부터 확정받은 채권을 가지고 다시 경매에 집어넣는 것이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하죠. 소송사건, 이거는 비소송사건이라고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집행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떻게 있을까요? 판결문 있죠? 판결문.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지 않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국가구제를 받는다겠죠? 소송에서 판결을 통해서 정당한 권한을 확보하는 게 집행권원이에요. 그게 판결문이에요. 확정 판결문. 그러나 확정 판결문이 1심에서 소송을 통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소송을 통해서 1심에서 이제 소송했는데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서 1심에서 이제 전국 판결이죠. 이게 1심 판결인데 여기서 항소하지 않았다면 이게 확정되어 버렸죠. 이게 바로 확정 판결입니다. 그러나 항소를 했을 때 1심의 전국 판결에 대해서 이제 이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합니다. 우리가 소장을 제시할 때 1심에서의 그 판결 내는 것만 가지고 전국 판결만 가지고도 채무자 재산을 갖다가 우리가 압류해가지고 채권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가집행 선고부 판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항소해가지고 또 아니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그러면 1심에 가집행 선고부 판결문만 가지고도 재산이 제3자한테 넘어간다면 참 이 사람도 이분 채무자는 억울할 수가 있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1심의 전국 판결만 가지고 가집행 선고부 판결문만 가지고서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정지를 해두고 나름대로 어떤 그 방어를 해야 되겠죠. 자, 이걸 갖다 우리가 집행 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임의경매하고 강제경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등기부를 보고 한번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 현황 보면은 이게 근저당이 돼 있죠. 이게 바로 담보 설정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강제경매가 있고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그죠? 강제경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 집행권원에 의해서 경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경매라는 것은 꼭 그 채권자만 있는 게 아니라 임대차에서도 임차인이 뭐 이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돼가지고 보증금을 이제 주인한테 받아내야 되는데 주인이 안 줘요. 그러면 이제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경매에 신청해야 돼. 이게 바로 강제경매입니다. 또 제3자 경매, 이미 기판력, 판결을 받은 걸 가지고 경매 신청하는 거. 여기에 가압류나 뭐 그런 게 없어도 하더라도 바로 경매 집어넣는 것은 집행권원에 의하겠죠. 근데 이제 임차 보증금 같은 경우는 소송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복잡하죠, 절차가.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셔가지고 그분한테 소송 업무를 맡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임차 보증금 같은 경우는 그 소액사건 심판법이라고 해가지고 간소한 어떤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신속하게 처리한 방법으로서 한 3개월이면 정상적인 소송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간소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소액사건 심판법이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을 준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3개월이면 되고요. 금액상으로는 3천만 원이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소액사건 심판법이 민사소송법에 특례로서 우리가 신속하게 간이한 절차에 따라서 이제 신속하게 처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소액사건 심판법이니까 임차 보증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그 소액사건 심판법을 준용한다고 했으니까
6개월까지 안 가더라도 바로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지급명령해서 채무자가 거기에 대해 이식자 하면 확정된 지급명령 가지고 바로 짧은 기간 내에 그 어떤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서 집행권을 가지고 경매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강제경매입니다. 임의경매는 소송이 아니고 비송사건이 나겠죠. 당사자끼리 이미 약속에 의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쪽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고 그 채권자 돈 빌려준 사람이 임의적으로 소송에 상관없이 바로 민사집행법에 있는 경매 부분에다 경매 신청해서 채권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은 하나의 사건에서, 경매 사건에서 이제 강제경매하고 임의경매가 두 개가 다 이렇게 병합되어 있죠. 그러면 선행경매, 후행경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이 강제경매가 이제 이렇게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취하나 정지가 되지 않는 이상은 뭐 이 선행경매 우선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만약에 이게 이제 취하나 취소가 되어버린다면 이거는 취소돼서도 후행경매에서 계속 이 경매 절차는 진행된다는 사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강제경매하고 임의경매에 대해서 다른 점, 차이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경매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 공부를 학원에서 이제 배웠지만 2개월 코스 가지고는 사실 임의경매나 강제경매는 어느 정도는 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아주 막 정확하게는 모르셔도, 깊은 어떤 그 법리는 잘 모르셔도 이건 강제경매가 뭐다, 임의경매가 뭐다 하는 것 좀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경매는요 뭐 깊이 있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우리가 이렇게 그 경매의 종류, 임의경매가 뭐다, 강제경매가 뭐다, 이런 것 쪽만 좀 알고 계시면은 경매하는데 뭐 입찰해서 낙찰받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으세요, 사실. 그래서 뭐 2개월 동안 공부하셔도 아파트 빌라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여튼 그러나 좀 잊어버렸고 또 오래되신 분, 연세가 드신 분이라든가 이제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니까 굳이 학원에 안 가셔도 요즘에 좋은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는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블로그나 이런데 좀 이렇게 많이 서치하셔가지고 방문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과 공간에서 제약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편하게 공부하시는 그 길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참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좋은 기회를 잘 제공받았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경매에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접근하셔가지고 재테크에 꼭 우리 직장생활에서만 다 돈 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해서 국가에서 파는 물건을 아주 공부를 하셔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한 것도 한 방법이니까요.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아요, 공감 또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